157페이지 가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무슨 시요? 자, 물권법 가면은 자꾸 이 단어가 많이 튀어나오죠. 이 단어. 점유하고 뭐하고? 자, 이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가 뭐죠? 말이 짧아요. 부동산 공시는 뭐죠?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점유가 아니고 등기죠. 그러니까 점유자하고 등기자가 만약에 다르면, 네? 점유자한테 추정력이 들어가야 돼요. 등기에 추정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는 게 아니고 뭐다? 등기 추정력 쓰겠죠. 동사는 공시가 뭐죠? 아직도 등기가 아니고 점유니까 동사는 무슨 추정력이 아니고 점유자가 추정력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등기 점유 가지고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럼 등기 추정력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 건 털어버려요. 등기도 나름이죠. 가등기 원인은 추정된다 안 된다. 그러면 본등기 원인은 그때 본등기는 보통 이전 등기를 얘기하겠지. 그죠? 그럼 이전 등기하게 된 원인은 추정되겠죠. 신축 매매 이전 등기했습니다. 뭐 했다고? 신축 매매 이전 등기했으면 매매가 기재가 되니까 추정되겠지. 신축 매매 보전 등기를 했습니다. 원래 산 사람이 원래 이전 등기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무슨 등기하면? 그게 중간 생략 보존 등기야. 무슨 등기? 그러면 그 매매는 추정이 안 되겠지. 기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은 뭐다?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는다? 본등기 원인은 추정된다. 그때 그 본등기는 뭐다? 신축 매매 이전 등기를 얘기할 거야. 근데 만약에 신축 매매 무슨 등기하면 그 권리 변동 사실은 추정이 안 될 것이다. 뭐 그 정도하고 그냥 던져 버리세요. 다음 점유 등기 가지고 또 쓰는 말이 뭘까요? 네? 지금 했잖아요. 무슨 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 종류가 두 가지요. 뭐 점유해서 등기하는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 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됐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점유 등기 가지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 점유 더하기 뭐요? 등기 더하기 다 인정합니다. 점유 뭐예요? 더하기. 이 점유 더하기는 앞에서 뭐 그냥 건너왔을 거예요. 몇 페이지였더라? 점유 더하기가 136페이지. 몇 페이지? 136페이지 가면 11번 있죠. 몇 번? 갑은 아기로 몇 년? 10년. 을은 5년간 선이. 병이 다시 점유 승계 10년 있죠.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자기 거. 선이 10년 주장해도 좋고. 아니면 그 앞에 거. 5년. 을 더하기 병. 선이 몇 년? 15년. 아니면 각까지 주장하고 싶으면 아기가 승계되겠지. 아기 몇 년? 응? 아기로 하면 몽땅 해야 되니까 25년 해야 되겠지.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선의의 점유 자기 거, 병 앞에 거, 을 선의 몇 년? 15년. 각까지 주장하려면 25년. 그게 뭐다? 점유 승계 더하기. 자, 근데 모두 인정한다. 등기 더하기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157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19번 틀린 지문은 1번 245조 2항 등기에는 중복 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그럼 이게 아까 했던 거 있었죠? 이건 뭐냐면 이중 보전 등기, 무효 등기 타고 들어갔을 때는 절대 뭐 할 수 없음.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1번 정답이고요. 다음 2번.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 소유권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자신의 명기로 등기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사람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소유자로 등기되었으면 된다. 따라서 점유기간과 등기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모일 필요는 없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갑을 병정했었어요. 갑, 을, 병, 정. 을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병이 등기 또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정도 모르고 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반드시 등기가 몇 년일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등기가 5년이고 이 사람 6년이고 점유가 5년이고 6년이면 점유 더하기 아까 인정했었지. 모두 인정하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 시할 수 있죠. 현재 이 사람이 꼭 등기가 몇 년일 필요는 없다. 더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무효등기에 뭐가 없지만 공신력 없다. 꽝꽝이지만 병이 등기 10년, 점유 몇 년이면 10년. 그러면 무슨 시효? 등기 취득 시효로 뒤집을 수 있지.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근데 뒤집는 말이 뭐다? 등기 취득 시효 할 수 있다. 그 최초의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효돼. 됐죠? 네,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무슨 취득이므로 전주 권리에 의해 존재했던 제한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뭐한다? 그래서 완성 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완성 후 저당권은 안고 가야 돼. 그래서 완성 후 안고 가다 보면 경매가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위 변제할 수밖에 없지. 그렇고 원주인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할 수는 또 없어. 완성 전 저당권은 원시 취득이므로 삭제가 되지만 완성 후 저당권은 뭐한다? 안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갚은 다음에 가서 돈 달라할 수는 없다. 네 번째, 점유자 무과실은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또 바꿔놨잖아. 아까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되므로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무과실은 누가? 스스로. 맞는 질문이에요. 다섯 번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10년 이상 격려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점유기간 뭐해서 10년 넘으면 상속인이 뭐한다? 시효 취득한다. 상속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같은 거니까. 등기가 몇 년이면 10년. 점유 몇 년? 10년. 그러니까 합산할 필요가 없죠.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돼. 자, 19번은 정답 몇 번? 1번. 자, 첨부 들어갑니다. 첨부할 때는 세 가지 기억한다고 그랬죠. 뭐요? 무단 식재, 무단 경자, 무단 신축,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누구 거다? 이건 이런 지문들은 보는 순간 뭐야? 당연히 맞죠. 자, 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소유권은 누구 거? 경작자 맞죠? 디귿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 토지 소유자 부합하겠죠? 리얼 건물 임차인이 권한의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그럼 누구가 될까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임차한 게 누구다? 임대인 것. 그러면 임차는 어떻게 이럴 때? 아니. 증축한 부분이 주인 거라며. 그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매수 청구권 땡! 매수가 아니고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가야지. 잘 보세요. 생각 없이 막 적지 마시고 생각을 해요. 기존 건물 허락 중축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합한다. 부합물. 그때 쓰는 용어가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해결을 합니다. 구분 소유, 독립성이 인정되면 부합하지 않죠. 그때 쓰는 단어가 부속물. 무슨 물? 유익비 상한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르죠? 그러면 다시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15페이지 가셔서 15페이지 가시면 포인트 75번에 부속물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얼마 전에 썼던 거, 그 위에다가 626조 비용상한 청구권 쓰셨죠. 거기 종류가 두 가지지. 화살표, 무슨 비하고 무슨 비? 필요비 땡 유익비죠. 필요비 무슨 비? 유익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익비하고 부속물하고 또 연결되네. 그러니까 조각조각 난 이 단편들을 묶어서 같이 세트로 잡고 연결시켜 놓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강의는 잘 들었는데 재밌게 쓰고 듣고 그러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저는 계속 지금 한 얘기들이 이미 제가 여러분들 본 강의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야. 그 얘기가 그 소리가 그 소리로 연결되는구나.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연결만 하면 돼. 뭐 한다? 그럼 살아나잖아 이게. 생명력이 들어가잖아. 그럼 보세요. 기존 건물 허락 중축 구분 소유 안 되면 부합물이지. 그럼 임차인 억울하잖아. 중축비용 어떻게 요구해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 가지고 들어가자. 근데 만약에 구분 소유가 되면 그건 부속물이니까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럼 부속물은 임대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지. 그러니까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되지. 근데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되지.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 임의규정? 2차 행위가 아니니까. 부속물은 매. 그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은 무효야. 그죠? 그러니까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만약에 원상 회복 딱 들어가게 되면 유익비 포기 특약 유효. 임의규정이니까 유치권 포기 특약 세트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또 유익비 하면 또 여기다가 점유자 회복자하고 또 연결하면 되잖아. 이건 계약관계고 물권법의 점유자 회복자는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필요비 유익비 이쪽도 필요익비 있잖아요.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는 필요비는 지출 즉시고 유익비는 종료 후고.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반환시 들어가잖아. 그럼 보세요. 시야가 눈에서 거기
점유권에서 거기 38번에서 포인트 38번이 있죠. 거기서 비용상환청권 있었잖아요. 203조 있었지. 그래 우측 가가지고 어디 가서 계약법 강론 가지고 임대차 유입비 있었잖아요. 필요유입비 있잖아요. 그것도 밑에 또 부속물 있잖아 지금. 아이고 몇 문제짜리야? 7.5점짜리 3문제짜리 아니야. 아 그럼 시험에 나올 때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 특히 총칙 첫 페이지부터 그 준법률, 의사통지, 관념통지 그거 몰라도 돼. 왜 꼭 처음부터 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뭐다? 시험에 나오는 거 나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무진장 많은 거야 지금. 남아있다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아니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죠. 살아있잖아요. 아니 지금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지금 빌어야 될 때 아니에요 지금. 시험 볼 때는 그저 과락면 면하게 해주세요. 과락면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157페이지에 20번 리을 가지고 지금 확대시킨 거예요. 그럼 조문 3가지 연결됐죠. 뭐? 203조 물권법 임대차 몇 조하고 626조하고 646조예요. 1, 2, 3. 그래서 일단 표시해놨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자가 나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으면 나중에 혼자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초점 없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자,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21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 옳은 것.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아니, 철거되지만 퇴거가 안 되지. 쓰지 말고 이제는 옆에 반은 임차인한테 세주면 임차인한테는 철거란 말씀은 안 되지. 뭐는 퇴거는 되죠. 그게 포인트야. 무단 신축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거는 되지만 뭐가 안 된다. 퇴거 안 되고 임차인한테는 철거 안 되지만 퇴거된다. 만약에 팔았을 때는 철거되고 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정당한 권원에서 아니 정당한 권원에서 농작했으면 당연히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 지금 잘못된 거죠. 중축된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죠. 네?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할까요? 부합된 중축 부분이니까 당연히 부합했으니까 경락인이 뭐한다? 취득해야 되겠죠. 네 번째 질문, 토지 임차인은 뭐만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뭐가 없으면 토지 소유에 대해서 나무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이 4번이 무단식재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식재랑이요? 지금 임대차였죠. 그러면 임차권 양도 전대할 때는 누구 동의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갑토지에서 을이 뭐 받아서 임대차에서 을에 뭐 맡아서 동의 맡아서 병이 뭐 했다 여기다 나무 심었다. 근데 누구의 동의가 없어요? 임차인의 승낙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동의가 없는 거예요. 갑의 승낙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뭐야?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 무단식재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차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동의 맡았으니까 이 수목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안 된다는 얘기. 누구 동의까지 가야 돼? 갑 동의까지 가야 돼. 아시겠어요? 뭐랑 똑같아요?
무단식재랑 똑같이 평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매수인이 제3자 도급계약에 따라, 그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뭐했다? 부합했다. 자, 매도인은 선임무과실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이 시멘트? 그래, 시멘트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근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유보가 돼 있어요? 이 갑한테 유보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을이 시멘트를 누구한테 줘서, 병한테 줘서 건물을 뭐 했다? 그럼 이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설마 시멘트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을이 돈을 안 주잖아, 지금. 그럼 이때 병이 그런 사실을 뭐 했으면, 몰랐다. 선임이 뭐라면, 무과실이면,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이라면, 보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죠. 자, 29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5번 설명할게요. 자, 지상권 설정된 토지죠. 뭐라고요? 그러면 갑 토지에 지금 을이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갑은 소유권 가지고 있고, 자, 이때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뭐 했다? 허락받아서 병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 심었다는 얘기, 이렇게. 누가? 병이. 자, 이때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여기는 지상권 설정되면 배타적 점유는 누가한테 가야 돼요? 여기한테 가야 되지. 아, 토지 사용권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갑은 절대 뭐 할 수 없는 거야? 토지 사용할 수 없는 거지. 근데 허락받아서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고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재랄지라도 뭐가 설정되면 배타적 점유는 누구다? 을이. 그러니까 허락 맡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나무가 어디에 다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라야 되겠지. 보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 들어갑니다. 자, 공유에서는 24번에 4번 있을 거예요. 몇 번이요? 자, 요건 4번, 이렇게 소수할 때. 뭐 할 때? 갑도 소수고, 을도 소수야. 대표적인 얘기가 2분의 1씩일 때. 아시겠어요? 이때, 배타적으로 뭐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 보존 행위로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소수일 때 소수가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작년도 바뀌었어요. 반환은 안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점유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방해 제거는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작년도 공부하다가 판례가 바뀌었어요. 특히 옛날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아셨어요?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뭐는 안 되지만. 방해 제거. 됐어요? 소수일 때 뭐는 안 된다. 방해 제거. 그럼 이제 을은 이 갑한테 자신의 지분만큼 뭐다? 응? 부당이득 요구하면 돼요. 이건 누구끼리 문제예요. 소수끼리 하나 정도는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25번 별표해 두시고. 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돼서 공유물을 뭐 했다? 임대했다.
자, 해지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X. 자, 두 번째,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무엇을 정받았다? 그러면 저당권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채권자들은 여러 명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을, 근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지금 같이 갖고 있죠? 자,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응? 공유 이런 말 쓰죠? 그러면 소유권 아닌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으면 거기 준자 붙여서 뭐라 한다? 준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공유? 준공유. 지역권도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으면 지역권을 뭐 한다? 준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앞에 뭐가 붙으면 준자가 붙으면 소유권 아닌 권리를 같이 갖고 있으면 뭐 한다? 준.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명의 등기했죠.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인데 갑이 단독으로 만약에 뭐하면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무효입니까? 자신의 지분만큼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얘한테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부 말소는 안 되지. 뭐가 안 된다? 전부 말소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갑을 공유하고 있는데 제 3자 병이 만약에 단독으로 뭐 하게 되면 지금 관계없는 사람이죠. 이때는 소수랄지라도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전부 말소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가지 판례. 그래서 4번 지문도 조심하시고요. 다섯 번째, 공유자 1인이 공유지분 포기했죠. 공포네.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등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법률행위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자, 다음 밑에 26번 갑니다. 공유할 때는 과반수인지 소수인지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몇 분의 몇? 딱 보는 순간 뭐구나? 과반수. 자, 을은 소수죠? 자, 그러면 소수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지분 처분은 자유죠. 따라서 1번 지문 뭐다? X. 두 번째, 을이 갑 동의 없이 X 건물을 병한테 뭐 했다? 임대했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이 무효는 아니죠.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해요. 단 누구한테? 갑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겠지. 따라서 갑은 이 병한테 반환 들어갈 수 있겠죠. 계약은 뭐하지만 자기들이 유효하지만 갑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병이 X 건물을 불법으로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지분만큼 주장해야 되지 남의 지분 주장할 수는 없죠. 누구 것만 주장해요? 자신 지분만 주장해야 되지. 누구 지분 주장하면 안 된다. 타인 지분은 주장하면 안 되지.
네 번째 질문. X 건물이 임대차 됐다. 갑은 단독으로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 4번은 관리 행위라고 봅니다. 무슨 행위? 그래서 지분 과반수 지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무슨 행위 할 수 있다? 관리 행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4번 정답. 5번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을 동의 없이 전부를 누구한테? 네, 병한테 사용케 했다. 이 임대는 유효하죠? 을은 병한테 X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뭐 기억나십니까? 과반수, 소수가 있을 때 과반수 연결된 누가 나타나면 점유자. 자, 소수는 점유자한테 늘 얘기하죠. 노타치 또는 뭐다? 접근 금지. 첫 번째, 뭐 요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곱하기 차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소수는 누구한테? 첫 번째, 보증금은 아닙니다. 뭐만? 차임만 곱하기 자신의 뭐만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과반수 소수할 때의 포인트. 그래서 5번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자, 28번 가볼까요? 자, 1번 갑과 을은 X토지를 뭐하고 있다? 공유. 과반수 소수네요. 3분의 2, 3분의 1. 1. 갑과 을이 공유한 때로부터 10년 이상 뭐 했다? 분할 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림으로. 틀렸네.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들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죠. 공유물 분할 청구도 공유도 공동 소유에서 나오는 거니까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죠. 두 번째, 을이 관리비용 기타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뭐하면 이때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을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죠. 이게 지분 매수 청구권이죠. 청구권일까 형성권일까? 형성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은 병에 대해서 자, 단독으로 전체 손해배상하면 안 되죠. 손해배상 부당이득이 나오면 자신 지분만큼만 들어가야 돼. 전부 아니죠. 자, 네 번째, 갑을이 병에게 토지를 뭐 했다면 임대했다. 단독으로 해지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죠. 해지는 이건 처분 행위에 하기 때문에 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다섯 번째, 갑의 을 동의 없이 병한테 임대했다.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은 병한테 단독으로 점유배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까 노타치 있죠? 소수는 안 되죠. 자, 다음 편 넘기겠습니다. 31번 갑니다. 몇 번이요? 다 비슷비슷해요, 문장이. 갑과 을은 X토지를 반반씩, 뭐예요? 과반수, 과반수일까? 소수, 소수일까? 네? 소수, 소수죠. 1.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 을은 공유물 보존 행위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갑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제3자가 가져갔잖아요. 그죠? 남의 거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갑 지분이라고 돼 있죠. 출발이. 지금 을은 갑의 지분 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는 없죠. 자신의 지분만 주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갑이 을의 엑스토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죠. 보존 행위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죠.
2번 발표하셔야 돼요. 뭘까요? 지금 소수잖아. 아까 했는데 소수는 뭐 할 수 없다. 반환 안 돼요. 뭐는 가능하도 방해 제거는 가능하더라도. 세 번째, 갑과리 엑스토지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했죠. 그럼 3번은 뭘까?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러니까 3번은 이미 짧게 결정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 쪽에서 요건 갑고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러면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뭐 했다면 여기다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정상이죠.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서로 무슨 상태에서 그냥 공유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여기다 뭐 지면 이거 건물 지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이땐 뭐 할 수 있다? 철거 들어갈 수 있죠. 여기는 각각 짧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네 번째 질문, 갑의 의뢰 동의 없이 X 토지를 2분의 1만큼 배타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소수 몽땅 기억하세요. 반환 안 된다. 방해 제거된다. 반환 안 되지만 내 지분만큼 부당이득 요구하면 되잖아. 다섯 번째, 제3자 권한 없이 몽땅 등기가 경료됐죠. 그건 과반수든 소수든 뭐 할 수 있어요? 전부 말소 요구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3번. 자,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 사실은 15회 때 기출 문제예요. 몇 회 때까? 무시하던 15회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공유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의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취득한 분할미로 집중된다. 뭔 소리일까요, 그게? 자, 갑의 2분의 1 지분이 있고요. 을이 2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일필지가 있습니다. 자, 이 갑의 지분은 이 토지에 어떻게 미칠까요? 반 미친다, 다 미친다. 반 미친다, 다 미친다. 반 미치면 도대체 어디가 기준일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한다? 다 미친다.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일필지가 공유일 때 지분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설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미치니까. 그럼 저당권이라는 건 다 미치는 거죠? 다 미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다 토지가 뭐가 돼서? 분할이 돼서 이건 누가 가져가고 이건 누가? 그럼 이 저당권 효력이 갑이 취득한 이 부분에만 미친다는 얘기죠, 지금. 몇 번 지문이? 3번 지문이. 지문이. 여기는 안 미치는 얘기 아니야. 근데 미안하지만 어디도 미친다.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뭐한 후에도 분할 후에도 뭐한다? 다 미쳐.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뭐가 돼도 분할이 돼도 이쪽 저쪽 다 미친다. 그게 판례 태도.
4번, 5번은 관습 법지 이야기예요. 푸는 요령은 토지를 잘 보세요. 뭘 보라? 토지가 만약에 단독 소유라고 판단되면 네, 관습 법지가 있는 거고요. 토지가 만약에 무슨 소유면 뭐가 없다? 관습 법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4번은 토지가 무슨 소유라고 딱 나와 있어요.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토지가 뭐가 되면 분할되면 단독으로 바뀌었죠. 근데 5번 지문은 그냥 지분만 전매했다고 그랬죠. 집만 전매하게 되면 여전히 공동소유죠. 무슨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 없는 거예요. 뭐 없다? 굉장히 어려울 때 쓰는 판례예요. 기출문제에 이런 지문이 15회 때 나오고 그 이후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생각하셔야 돼. 아, 토지가 무슨 소유가 되면 법지가 있는 거고, 토지가 무슨 소유면 법지가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공동으로 나대지 마라. 근데 이제 공동소유란 말은 없잖아. 5번에.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면 자꾸 열받아. 이건 특 A급이니까 토지가 단독 소유라고 판단되면 뭐가 있고, 토지가 여전히 무슨 소유면 법지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 갑니다. 몇 번이요? 갑은 자신의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뭐하면서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절차를 뭐하기 위해서 을에게 Y 토지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무슨 지분?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토지를 뭐 하면서요? 팔았죠. 그리고 분명히 특정했어, 안 했어? 특정했죠. 무슨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팔면. 분할 등기해서 단독 헤어지면 되잖아. 근데 뭘 하지 못하고. 그냥 등기부 하나에다 적었네. 예? 갑이 몇 분의 몇? 뭐, X토지 지분. 뭐 상관없습니다. 뭐, 3분의 2. 을의 토지는 몇 분의 몇? 반반씩 합시다. 2분의 1씩. 이게 뭘까?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예요. 무슨 공유? 짧게 결정돼 있잖아요. 이거 누구 거고? 무슨 소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각자 소유권이 결정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모르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일반 공유지. 자기들끼리는 구분이 돼 있다. 그럼 여기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 그냥 일반 공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필요해? 분할 청구가 필요하지. 근데 무슨 공유는? 이미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멋있게 표현해 가지고요. 상호, 명의, 신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신탁?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각각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가 없다.
공임을 분할 청구란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처분할 수 있죠. 을이 자신의 토지 Y분 점유하는 것이 타주일까 자주일까? 자주가 되겠죠.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토지에다가 건물 신축하면 법치 인정한다. 논리 모순이죠. 자, 5번째,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무슨 행위로 배제 구할 수 있겠죠. 구분 소유적 뭐다? 공유. 자, 우측에 39번 가보겠습니다. 합유 가지고 기출된 문제. 1. 합유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중 1인이 자기 명의로 단독 등기했습니다. 자신의 지분 범인에 쓰는 유한 등기다. 안 됩니다. 무효 등기라고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합의는 뭐 때문에? 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만큼 유효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등기? 무효 등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자, 39번에서는 3번 별표하시고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공유 지분은 상속되죠. 근데 무슨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 계산 청구할 수밖에 없다.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세요. 공유 지분은 뭐가 되지만 상속되지만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고요. 지분 계산 청구할 수밖에 없다. 네, 공유, 합유 해서 총유까지 있는데 주로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공유. 그래서 특징 과반수, 소수. 과반수가 임대했을 때 노타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수는 과반수한테 가서 보증금 아니고 뭐만? 차임. 다음에 이제 소수일 때는 반환은 안 돼. 뭐만 된다? 방해 제거. 그 큰 틀을 가지고 연습하세요. 근데 문제는 몇 문제? 한 문제. 네, 잠시 쉬었다가 용인 물건 가겠습니다.